그렇죠. 전문가님, 아까 뭐 투자, 매매, 요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타이밍에 또 기가 막히게 요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배워야 산다라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워야 산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정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얘기하면 창피해갖고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 시간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공부에 팁을 주거나 핵심 요점만 얘기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투자와 매매의 중요성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연말장에는 여러분들한테 연말장, 연초장의 특징,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타이밍이 매매와 투자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면 이 매매와 투자의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는 과연 매매가 유리할까 투자가 유리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내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매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매상과 분공심이라고 해갖고 다우 이론을 어느 정도 좀 제가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2000년도부터 급등했던 주식들의 리스트들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급등했던 주식들의 공통점을 살피면, 지금도 유효합니다. 공통점을 살피면 반드시 침체와 이 침체와 매집이라는 국면이 반드시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주식이든 마찬가지로 최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게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열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열 분산이라는 국면을 주고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급락을 하면 다시 어느 시점에서는 침체와 매집을 통해서 다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기에 있는 주식서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상승을 시작하면서 과열권으로 가는 그 순간의 위치에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려볼게요. 이건 급등주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다 저작권 있는 내용이고, 증권 전문가 중에 저작권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종복밖에 없습니다. 예, 이종복밖에 없어요. 이게 저작권 등록증이고, 제가 공부를 진짜 강조 많이 하죠. 아까 첫 타에 스튜디오 드래곤 질문하신 분,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분 있는 것도 제가 아까 처음에 좋아했던 게, 이게 이종복의 공부 자료예요. 이런 엄청난 공부 자료를 바탕으로 나의 노하우를 20년 동안 묵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이게 잘 와 닿지 않겠죠. 왜? 요새 주린이 분들은 최고의 과열권에서 주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포와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종복은 공포와 침체기의 국면을 20년 동안 진짜 기십 번 이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린이라든가 그 공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실전기법 108 필살기에도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공포 국면을 지나간 거예요. 공포 국면을 지나서 침체기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공포 국면과 침체 국면을 지났느냐, 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이 한 번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주린이들의 그 마지막 남은 물량까지 싹 털어내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이종복은 얘기해 드리는 거죠. 주식시장의 사계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아직 남아있죠. 주식시장의 사계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고 하는 걸 주식시장의 사계라고 합니다. 지금은 역실적장세 국면입니다.
그러면 역실적 장세 국면이 지나면 무슨 장세가 옵니까? 다시 금융 장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안 좋고 그 미국의 지표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이 잡히면 분명히 파웰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웰은 속도 조절하겠다고 했고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라는 말은 안 했어도 피봇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침체 다음에는 다시 부양이 들어가서 금융 장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월스트리트나 월가에서 그걸 너무 빨리 예측을 해버린 거죠. 파웰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들이 먼저 빨리 예측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김치국을 먼저 마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열받으니까 2023년은 금리 인하 아예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생각이 없는 거 좋다. 추가 금리 인상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부터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는 비중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과열권에서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라 이 공포와 침체 국면의 특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가 이종복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대신 그 침체기의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침체기라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그 침체기라는 국면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침체기의 국면은 이건 미스터 진단에서 최초 공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는 배워야 산다를 안 하기 때문에 침체기에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간이 침체기는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침체기의 국면이 6개월 이상이 지나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너무 센데 우리나라는 이건 너무 센데 그래도 얘기해드려야죠. 우리나라는 6개월 정도의 침체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어야 4개월입니다. 정도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침체기에 있는 주식이 어떤 거고 과열권에 있는 주식이 어떤 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다우 이론을 조금 더 제 스타일대로 얘기한 게 찾으면 어디 있을 텐데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요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것은 2000년도부터 나의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날짜 보이죠? 여기 보면 이게 제가 다우 이론을 실전에 맞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포와 침체 국면에서 투자자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공포 국면에서 일반은 투매 혹은 후회를 동반하여 겁에 질려 주식을 던지는 국면. 기가 막히죠? 자, 침체. 이 공포 국면을 참은 사람들, 이 공포 국면을 참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물량을 던지는 국면. 이게 침체 국면이에요. 말하자면 실망 매물.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사놓은 신용 물량, 담보대출 물량, 그거라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빼버리려고 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종복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와 침체 국면에서는 사람들은 아예 넋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거래량이 되게 한산해집니다. 아무리 향후에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아무리 매스컴에서 얘기가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거기가 주식을 몰빵하는 자리입니다. 보세요. 위 구간에서는 매스컴 등에서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고 나쁜 뉴스만 흘러나온다. 지금하고 똑같죠. 저 구간이 준비된 사람들에겐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다. 2023년이 그런 시장이 될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다만 한 번의 부침인데 그 한 번의 부침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대신 힌트는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